63세 안옥희 씨는 얼마 전 며느리를 맞아들였다가 그만 몹쓸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안 씨의 며느리 예지는 30살의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직접 담근 김치 한번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김치를? 아니, 시어머니인 내가 가져다 줘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한테 얻어먹어도 되나? 에이,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처음에 예지는 안 씨의 집안에 찾아온 선물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밝고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공기업에 다니는 든든한 직장까지 모든 것이 안 씨의 마음에 들었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막대한다고 난리던데 우리 며느리는 전혀 달라. 사실 안 씨의 아들 영필은 훤칠한 미남보다는 엄마인 안 씨가 보기에도 아저씨 같은 면모가 있었기에 처음에 안 씨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아니, 예지 같은 아이가 도대체 너랑 왜 결혼한다니? 내가 봐도 예지가 아까운데. 안 씨가 그렇게 말을 할 때면 영필은 그저 배시시 웃고 말았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저도 짝을 찾은 거죠 뭐. 아들과 대화할 때 외에도 안 씨는 언제 어디서나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서 안 씨가 친구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예지는 말이야. 어쩜 그렇게 착한지 몰라. 얼굴도 예쁘장하지. 성격도 싹싹하지. 게다가 공기업에 떡하니 다니는 똑똑한 아가씨라니까. 얼마 전에는 나 생각해서 용돈도 주더라고. 아이고, 며느리 잘 둬서 좋겠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은 제발 나가서 연애 좀 하라고 해도 집에 누워만 있던데. 부러워 죽겠어. 안 씨가 자랑할 때마다 입은 귀에 걸렸고 주변 아줌마들은 아이고 안 씨는 며느리 복도 참 많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탁 소리나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참내, 누가 보면 10년은 같이 지내본 줄 알겠네. 아직 서로 알아봤자 얼마나 한다고 자랑을 그렇게 해대는 건 지원. 안 씨는 혜수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혜수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안 씨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꼴을 보면 괜히 심술을 부리고 트집을 잡았거든요. 왜 배 아파? 우리 예지가 예쁘고 착해서 질투나니? 안 씨는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혜수는 그런 안 씨에게 코웃음을 쳤죠. 질투는 무슨. 그냥 웃겨서 그래. 며느리 자랑하는 시어머니들 치고 나중에 후회 안 하는 사람 못 봤거든.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안 씨의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무어라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죠. 안 씨도 자기 주변에서 정말 착한 며느리가 있다는 말은 잘 듣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물러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몰라도 우리 며느리 예지는 본성이 착한 아이라 믿어도 괜찮아. 적어도 남 속여가면서 자기 이익 챙기는 그런 얄팍한 애는 절대 아니라고. 안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수가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편한 마음을 감추려 했죠. 하지만 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성부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연기하면서 사는 거지.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얼마나 애쓰겠어? 두고 봐라. 조만간 네가 우리한테 며느리 욕을 하는 날이 오게 될 테니까. 혜수는 그날이 기대가 된다는 듯 짓궂은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 씨는 혜수의 저주에 가까운 말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두고 봐. 우리 예지는 절대 그럴 일 없을 테니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안 씨는 무언가에 쫓기듯 며느리 예지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응, 예지야.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있니? 시간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별건 아니고.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아, 백화점이요. 제가 이번 주에 일정이 바쁘기는 한데. 고민하는 예지의 말투. 역시 해수의 말이 맞는 건가 싶을 때쯤 예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데이트하는 건 언제든 환영이에요. 언제 뵐까요? 언제가 시간이 편하세요? 예지의 말에 안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약속 당일 안 씨는 예지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데이트에 한껏 들뜬 안 씨는 옷장에서 가장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꺼내 입고 곱게 화장까지 마쳤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누가 보면 아가씨인 줄 알겠어요. 아이고, 농담도 참. 말이라도 고맙다. 백화점에서 둘은 옷 구경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오던 길, 예지가 갑자기 안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릴 게 하나 있어요. 갑자기? 안 씨가 눈을 끔뻑이며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예지가 안 씨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어머니께 어울릴 것 같아서 아까 몰래 하나 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은은한 파스텔 톤의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어머, 예쁘다.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정말요? 다행이다. 엄청 비싼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어머니께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예지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명품이 뭐가 필요하니, 예지야. 너의 예쁜 마음이 나한테는 그 어떤 명품보다 좋다. 아, 역시 우리 며느리는 남들하고는 다르구나. 해수의 말과는 달리 참하고 착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안 씨는 예지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안 씨는 다시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난번에 예지랑 백화점에 데이트 다녀온 거 알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우리 예지가 글쎄 나한테 스카프 선물까지 해줬다니까? 안 씨는 자랑스러운 듯 스카프를 꺼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머, 예쁘다. 정말 며느리 복이 많다며 안 씨를 칭찬하고 부러워했지만 유일하게 해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그깟 스카프 얼마나 한다고. 보나마나 어디 할인 매대에서 샀겠지. 또다시 튀어나온 해수의 빈정거림. 이번에는 안 씨도 참지 않았습니다. 혜수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 거니? 안 씨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다고.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살 거면 조금 좋은 걸로 사주지. 고작 스카프가 뭐니, 스카프가. 해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스카프가 뭐가 어때서? 그러는 혜수 너는 며느리한테 스카프 선물 받아보기는 했니? 안 씨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받아본 적은 없지만 애초에 나한테 줘도 가지고 싶지 않아? 해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막말을 더 쏟아내었죠. 공기업 다닌다더니 어디 말단이거나 청소부 아니니? 월급이 얼마나 적으면 째째하게 1,000쪼가리를 주고 난리야? 해수의 막말에 안 씨의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듣자 하니까 이제는 못 참아주겠네. 뭐가 어쩌고 어째? 아무리 부럽고 배가 아파도 그렇지. 내 며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 있니? 난 먼저 간다. 안 씨는 홧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안 씨의 등 뒤로 해수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두고 봐. 나중에 내 말이 맞다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테니까. 안 씨는 잔뜩 흥분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니 온 집안이 웅웅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해수처럼 여우 같은 것한테 홀려서 우리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예지가 얼마나 착한 앤데. 안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던 안 씨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TV를 켰습니다. 드라마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자꾸만 해수의 얄미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해수 그것을 또 만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냉수를 몇 잔을 마시고 화를 식히려 혼자 몇 번을 씩씩댔을까.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잘 준비를 하려는데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안 씨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 예지였습니다. 예지가 이 시간에 전화를?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안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예지야. 무슨 일 있니? 안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예지가 밝게 물었습니다. 나 그냥 집에서 쉬는 중이지. 왜 그러니? 에헤,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예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지는 원체 밝은 아이니까 안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들 영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그 사이에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야, 당장 전화 일이네. 영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왜? 싫어. 난 우리 어머니 좋단 말이야. 예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뺏으려는 듯 다급한 목소리와 도망가는 듯한 발소리도 들려왔죠. 툭탁대는 둘의 소리를 들으며 안 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을 끔뻑였습니다. 영필이하고 예지 둘이 같이 있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안 씨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전화를 뺏은 것인지 영필이 숨을 헉헉대며 전화기 너머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직 듣고 계세요? 그렇지. 그런데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정신없이 툭탁대는 소리도 들리고 말이야. 그냥 별거 아니에요. 예지가 술을 조금 먹어서 그래요. 술을? 안 씨의 물음에 아들 영필은 자신이 말 실수를 했다는 듯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튼 일단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끊어요. 뭐지, 이건? 영필과 예지 둘 다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던 터라 안 씨의 머리에 의문점이 떠올랐습니다. 애들 설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일단 내일 직접 전화를 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영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필아, 어젯밤에 예지랑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렇게 소란스러웠어? 영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 엄마,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예지가 술을 조금 많이 마셔서 그래요. 라고 얼버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안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더 캐물었습니다. 술? 예지도 술을 자주 마시니? 의아하다는 듯 묻는 안 씨의 말에 영필이 변명하듯 답을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술은 마시죠. 그런데 워낙 술이 약해서 주변에서 챙겨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나랑 같이 먹는 거고요. 그래? 그럼 술주정 같은 것도 부리니? 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귀여운 애교 정도라고 해야 하나. 그냥 그 정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한데 의외네. 안 씨는 늘상 완벽해 보이던 예지의 색다른 모습에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안 씨는 속으로 항상 영필이가 함께 해야 할 정도면 주정이 꽤나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결국 안 씨는 직접 예지의 술주정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생각해보니 그동안 예지랑 한 번도 제대로 마주 앉아 술을 먹었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이참에 같이 먹어보자. 안 씨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제안했지만 영필은 깜짝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지 술버릇이 심한 것도 아니고 어제 전화했던 건 예지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생각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나도 예지랑 더 술을 마셔보고 싶은 거야. 우리 며느리께서 술버릇이 그렇게 귀여우시다는데 안 될 게 뭐니? 아들 영필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썼지만 이미 예지와 함께 술을 대작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안 씨에게서 벗어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영필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솔직히 말해서요. 예지 술버릇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거든요. 엄마가 보면 분명히 질색할 거예요. 술버릇이 질색할 정도라니. 하지만 영필이 그렇게 말할수록 안 씨의 호기심은 더욱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쿨한 시어머니인데. 설마 며느리 술버릇 하나 못 받아줄까봐. 그리고 영필아, 너는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나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인 거 모르니?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면 말이야. 안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영필이 자기가 졌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 고집은 아무도 못 말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는 거로 해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영필은 결국 두 손을 들었고 후회는 무슨? 오히려 벌써부터 신나는걸? 우리 귀여운 며느님이 어떻게 술을 먹는지 궁금하네. 그럼 주말에 보자. 안 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쓸데없는 호기를 부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안 씨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주말 저녁 안 씨는 한껏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영필의 집에 갔습니다. 손에는 며느리 예지가 좋아할 만한 고급 와인 한 병을 들은 채로요. 예지가 날 더 편하게 생각하도록 오늘 같이 술을 먹어줘야겠다. 안 씨의 목적은 예지가 자신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영필의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예지가 현관으로 달려나와 안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지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안 씨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반면 영필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오셨어요, 엄마. 라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근사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각종 안주와 술병들이 보기 좋게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분위기도 꽤나 로맨틱했습니다. 하지만 예지의 얼굴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다소 긴장되어 있었죠. 내 앞에서 주정을 부릴까봐 긴장한 건가? 안 씨는 그런 예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먼저 술을 따라주며 능글맞게 놀렸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예지가 술버릇이 조금 있다며? 예지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 그게 제가 처음에 술을 좀 잘못 배워서요. 그래도 오늘은 조심하려고요. 에이, 조심은 무슨. 오늘 이 시어머니가 좋은 구경 한번 하러 왔다. 마음 편하게 먹어. 그냥 앞으로도 내 앞에서도 편해지라고 일부러 온 거니까. 안 씨가 먼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자 정말요, 어머니? 예지가 반신반의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자, 걱정 말고 얼른 먹자. 안 씨의 말에 예지는 영필을 힐끗 쳐다보며 허락을 구하는 듯 했습니다. 영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애가 술주정을 부려봤자 얼마나 부리겠어? 그렇게 생각하던 안 씨는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곧 뼈아프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지금 이게 뭐지? 한번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며느리 예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어요. 각자 한 병 정도. 그런데 고작 그걸 마시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다니. 안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지의 곁에 앉아있던 영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예지, 술버릇은 예쁘지 않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자, 이제 어머니 차례. 예지는 안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술잔을 들이밀었습니다. 예지야. 일단 진정해 보렴. 아, 내 팔? 어머니가 건배 안 해줘서 내 팔 떨어진다. 도대체 이건 뭐지? 안 씨가 눈을 끔뻑이건 말건 예지는 계속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빨리 같이 한잔하셔야 저도 기분이 살죠? 그래. 알겠다. 일단 예지의 말을 무시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안 씨는 계속 비위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지의 진상은 심해졌죠. 안 씨가 영필에게 슬쩍 고개를 돌려 속삭였습니다. 영필아, 네가 말했던 게 이런 거였니? 네.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드렸잖아요. 나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무튼 간에 얼른 적당히 마무리하자. 한 잔, 두 잔, 세 잔. 예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술을 맞춰 마시던 안 씨는 점차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동반되는 예지의 진상까지. 아무리 평소에 예쁘던 며느리라도 슬슬 안 씨는 한계를 느꼈죠. 예지야, 이제 그만 슬슬 자리를 마무리하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던 순간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예지가 빈 소주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어머니. 예지가 안 씨를 향해 소주잔을 비스듬히 들이민 채로 배시시 웃었습니다. 한 잔 따라보세요. 경박한 말투는 물론이고 어디 한 잔 따라보라는 상식 밖의 행동. 평소에 안 씨가 알던 예지가 맡기는 한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당황한 안 씨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굳어있자 예지가 기분이 상한 듯 콧바람을 씩씩 내뿜었습니다. 아씨, 한참 기분 좋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더니 예지가 곁에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들어 통째로 입에 물어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안 씨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예지를 말렸습니다. 예지야. 그러다가 쓰러진다. 그런데 술 마시는데 건들지 마. 예지가 자기를 걱정해서 다가오는 안 씨가 짜증난다는 듯 벼랑간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안 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 발바닥으로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은 안 씨가 충격의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깜짝 놀란 영필이 그런 둘 사이에 나섰습니다. 야, 서예지. 너 진짜 미쳤어? 하지만 이미 예지는 통제 불능이었죠. 이거 나? 놓으라고. 아씨, 술맛 떨어지게 진짜. 화가 난다는 듯 예지가 밥상을 두 손으로 부여잡더니 이내 확 뒤엎어버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술병과 음식물들이 뒤섞여 난장판이 벌어졌죠. 안 씨는 너무 놀라서 눈을 끔뻑이다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예지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더 무어라 말을 하려던 안 씨는 예지와 눈을 마주쳤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동태눈처럼 탁한 동공에다가 퀭한 눈깔. 평소에 늘상 반짝이던 예지가 아니었거든요. 난 이만 가련다. 안 씨가 황급히 짐을 챙겨 집에서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 씨는 그야말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지만 예지의 술주정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내가 대체 뭘 본 거지? 안 씨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예지에게 얼굴을 걷어차이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평소에 그렇게 착하던 예지에게 그런 험한 짓을 당하다니. 영필이에게 곧바로 전화를 해볼까도 싶었지만 녀석도 지금 뒷정리하느라 정신없겠지. 애써 정신을 가다듬으며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영필은 안 씨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짜 많이 놀라셨죠? 풀이 죽은 아들의 목소리에 안 씨는 일부러 장난을 걸었습니다. 그냥 놀란 정도겠니? 아주 혼쭐이 났지. 안 씨의 농담에 영필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안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평소에도 그 정도니? 네, 뭐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 드렸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런데 나라고 그 정도일 줄 상상이나 했겠니? 근데 영필아, 예지가 그렇게 술버릇이 심하면 왜 진작에 말리지 않았어? 같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도 노력했죠. 얼마나 애썼는데요. 하지만 술만 마시면 사람이 휙휙 변하는데 어떻게 말려요. 억지로 잡으면 더 난리 쳐요. 게다가 예지가 워낙 직장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스타일이라 답이 없어요, 엄마. 영필이는 아주 체념한 듯이 말하더군요. 아들의 말을 듣고 안 씨의 머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곧 예지가 엄마한테 사과 전화를 드릴 거예요. 자기도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영필과의 통화를 마치고 안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냥 완벽해 보이던 며느리의 숨겨진 뒷모습. 해수의 말이 맞았던 걸까? 정말 예지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것일까? 어쩌면 이 술주정이 앞으로 닥쳐올 일의 시작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영필이와의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익은 이름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안 씨와 다투었던 해수였습니다. 안 씨는 미간이 곧바로 찌푸려졌습니다. 웬일이지? 얘가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 그날 카페에서 다툰 이후로 간단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던 둘이었기에 안 씨는 더욱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수야? 웬일이니? 안 여사. 잘 지내? 내가 전화해서 놀랐지? 해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느껴지더군요. 그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그날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 그동안 맘 상하게 한 거 있으면 다 풀어줬으면 좋겠어. 의외였습니다. 해수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 사이였지만 한 번도 먼저 사과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니?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내가 예지처럼 그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은 게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질투도 좀 했고. 미안해. 해수는 나름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럴수록 안 씨의 머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필이면 해수가 일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지의 숨겨진 술주정을 알게 된 직후였으니까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 소리겠지. 며느리 복 터진 줄 알았다가 그 며느리 발바닥에 내 얼굴이 얻어 터진 줄은. 깊은 상심에 안 씨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푹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수가 놓치지 않았죠. 한숨. 왜 갑자기 한숨을 쉬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안 씨는 서둘러 답했지만 해수는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과도 했잖아. 이제 너 힘든 일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털어놔. 내가 다 들어줄게. 근 며칠이야 내 잘못으로 우리 사이가 안 좋았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는 항상 서로 비밀 없이 다 털어놨었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니? 해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해수는 한때 안 씨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예지와 있었던 끔찍한 밤의 이야기를 혜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시어머니인 자신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다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혜수의 반응은 푸아하. 걔가 그랬다고? 세상에 별꼴이야. 내가 뭘 했어? 요즘 애들은 싹수가 글러먹었다니까. 아주 천하의 잡것들이야. 시집 잘 가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 아녀사, 너 진짜 며느리 잘못 들여서 고생이 많다? 혜수는 위로하는 척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안 씨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속이 좀 시원해지는 듯했지만 곧 묘한 불쾌감을 느꼈죠. 혜수의 위로는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의 불행을 즐기고 며느리 욕을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아휴, 며느리 복 없는 것도 죄지, 죄야. 아녀사, 너 팔자도 참 기구하다. 남편 복이 없어서 이혼도 일찍 한데다. 이번에는 며느리까지? 나 같으면 당장 쫓아냈을 텐데.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싸가지가 없어. 옛날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혜수는 혀를 끌끌 차면서 안 씨의 속을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안 씨는 혜수의 노골적인 속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혜수, 너 지금 내 불행을 두고 고소해 하는구나. 내가? 아이고, 안 여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네 불행을 두고 고소해. 그냥 예지 그것이 좋은 사람인 척 하더니 이렇게 본색이 뽀록 났으니까. 그게 너무 웃겨서 그렇지. 예지가 어떤 잘못을 했건 결국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내 며느리이고. 그러니까 예지를 욕한다는 건 결국 나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도 난 혜수 네가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줄 줄 알고 이야기를 꺼낸 거였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또 몰랐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됐어, 그만하자. 오늘 들은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자. 안 씨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혜수. 그녀의 사과와 진심을 믿고 의논을 해보려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을 건 가족뿐이구나. 내 가족의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들추어봤자 좋을 게 없어. 안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수의 비웃음 섞인 위로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래, 맞아. 아무리 흉보고 헐뜯어봤자 결국 내 며느리, 내 가족은 예지잖아. 예지가 아무리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도 착하고 예쁜 며느리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예지와 함께 가족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해야겠다고 안 씨는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안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예지였습니다. 안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예지. 이렇게 전화드려서 정말 면목 없어요. 그래, 예지야. 이렇게 전화 줘서 정말 고맙다. 안 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예지를 달랬습니다. 크게 혼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자기 예상과 다른 안 씨의 부드러운 말투에 예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랑 술을 먹게 된다는 생각에 걱정도 많이 되고 무엇보다 너무 신이 나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 분명히 네 잘못도 있지. 하지만 일단 너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지는 말려무나. 사람은 누구든 실수를 하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안 씨가 부드럽게 달래자 예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전화에서만 들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창밖에서도 들리는 것 같았죠. 안 씨가 설마 하는 생각에 거실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예지가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을 펑펑 맞으면서요. 아니, 예지야. 너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전화를 한 거니? 그게 너무 죄송해서 직접 무릎 꿇고 사과라도 드리려고 왔는데 도저히 어머니 얼굴을 뵐 용기가 나지가 않았어요. 예지는 우산도 없이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눈을 그대로 막고 있었습니다. 안 씨는 서둘러 직접 문 밖을 나서 예지를 맞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일단 얼른 들어와서 얘기하자. 예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통곡을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빠도 저한테 실망을 많이 했고요.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건지 예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됐어, 예지야. 일어나. 감기 걸리겠다. 안 씨는 예지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더라. 앞으로는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로 지내자. 안 씨의 말에 예지는 놀란 듯 커다란 눈을 큼직하게 뜨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니? 대신 앞으로 술은 좀 줄이는 걸로 하자. 네 건강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술은 딱 끊을게요. 안 씨의 말에 예지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누군가의 확답을 쉽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그런 말들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았죠. 딱 끊는 건 너무 힘들고 우선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로 하자. 한 병 마실 거 반 병만 마시고 소주 대신 맥주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안 씨는 그날부터 예지와 함께 술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았죠.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하는데 핑곗거리가 없어서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같이 배드민턴 치면서 스트레스를 풀까 해요. 예지는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안 씨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고 안 씨는 그런 예지를 격려하며 끊임없이 응원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술 대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술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렇지? 역시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 곁에 항상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힘들 때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도 돼. 우리는 가족이니까. 시간이 흘러 안 씨의 생일날 온 가족이 안 씨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예지는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냈고 영필은 안 씨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고급 안마 의자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지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안 씨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예쁜 가방과 함께 정성 들여 쓴 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도 예쁘기는 했지만 안 씨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정성 들여 쓴 손 편지였죠. 어머, 예지야.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어머니 덕분에 술도 끊게 됐고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친딸처럼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예지의 진심 어린 선물에 안 씨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예지 정말 예쁘다. 앞으로 우리 셋 더욱 행복하게 잘 살자. 안 씨는 예지와 영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